안녕하세요. 도담도담 이야기 임정관입니다. 여러분, 12월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크리스마스, 송년회, 신년, 연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요, 저는 13월에 용돈, 급여라고 부를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사전적 의미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이니 참 알아보기 어렵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정산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정산, 돈 관계를 정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나라와 나 사이에 돈 문제를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그럼 누가 해줄까요? 내가 하나요? 아니요. 회사가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매년 2월에 나를 대신해서 신고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1년 동안 원천징수를 당한 내가 미리 낸 세금과 내 소득을 계산해서 실제로 내야 될 세금 부분을 취합을 한 다음에 내가 낸 세금이 더 많다. 그러면은 돌려받는 거고요. 환급받는 거고요. 내가 낸 세금이 더 적었다. 그러면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나라에 추징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연말정산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는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요, 내가 퇴사를 한 그 다음 달이나 다음 달에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2019년 만약에 5월 달에 내가 퇴사를 했다 하면은 2020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 정산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저는 올해 2019년도에 퇴사를 했지만은 2019년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내가 다시 재취업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자, 퇴사한 이후 연말 그 원천징수한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요. 내가 재취업한 회사에 그 다음 해 2019년도에 취업을 하셨죠. 그러면은 2020년 1월 달에 이제 연말정산 진행을 할 때요. 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현재 회사에서 진행된 내용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회사에 신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내용이 2020년 매년 2월 달에 실제 신고로 진행이 됩니다. 본래 한다면요, 매달 회사에서는요, 이 사람이 세금을 냈어요, 이게 아니라, 자, 우리 회사에 몇 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 얼마의 세금을 냈습니다 라고만 신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번 매년 1월 달에 취합을 해서 2월 달에 주민등록번호랑 실제 낸 세금과 소득 부분을 전체 합산을 한 다음에 매년 3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서 원천징수하는 방식, 아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월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식대나 차량 운임이나 뭐 복지 장학금, 경조사금, 뭐 출장여비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실제 내가 받는 금액에서 이런 비급여 항목을 제외를 하고, 그리고 내가 부양하는 가족들을 수를 공제를 합니다. 왜? 어차피 돌려줄 거, 급여에서 먼저 그 금액만큼을 빼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입사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너랑 나랑은 입사율 똑같고 연봉도 똑같은데 너는 왜 매월 받는 급여가 더 높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요, 실제로 내가 부양하는 가족 수가 1명, 2명, 3명을 내가 얼마만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매달 내가 받는 급여가 더 인상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은요,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월급 받을 때 세금 적고 낼래, 세금 많이 낼래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매달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당연히 돌려받는 금액이 크겠죠. 근데 내가 매달 세금 내는 양이 적어요. 그러면은
연말정산을 했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만큼 더 내야 되니까. 이게 회사를 옮기시는 분들이요. 이전 회사에서는 많이 받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적게 받아요. 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근로자의 원청징수 방식이 몇 %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는 80%, 100%, 12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1년에 한 번씩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회사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내가 원천징수와 관련된 분이 다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이 간이세액표, 이건 국세청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간이세액표라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맞게끔 다시 자동적으로 적용이 돼서요. 내가 실제 내야 될 세금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흐름은 실제로 내가 받는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총 급여액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근로소득 공제,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돼요. 여러분이 계산 공식은 있지만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공식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나온 금액의 과세 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세금이 나올 겁니다.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세금 감면 받고 세액 공제 받고 결정세액이 나오면은 실제로 내가 매달해서 1년 동안 낸 세금보다 이 금액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돌려받는 거죠. 근데 내가 세금 낸 게 적어요. 그러면은 더 토해내는 그런 내용이 다른데요. 실제로 총 급여액이 내가 의료비라든지 의료비 사용에 대한 공제도 받으시잖아요. 아니면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기준은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 급여액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근로소득 공제를 받았다 했을 때 여기에서 기부금 공제와 이제 뭐 창업투자 소득 공제 관련된 기준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경조사 비용을 포함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또 소득공제 총 종합한도 이런 부분을 총공해서 실제로 내 소득을 제외시켜주는 거는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세액 감면 받고 세액 공제 받고 거기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계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좀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요. 간단하게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연말정산 방법 알려드릴 텐데 잠시 쉬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